이 팀 문제는 이제 제가 검찰총장 마치고 한국에 남아 있는 것도 이상해서 미국 가서 한 6, 7개월 애들이 또 미국에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50, 6, 7세니까 젊을 때인데 서초동에 그 대검찰청의 총장을 하다가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 내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제가 여기 종로타워 그래서 뭐예요? 종로타워 권역의 종로에다 사무실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 변호사가 사건을 별로 못했던 얘기지. 그죠? 서초동에 가야 되잖아요. 대신 제가 법률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기업인들 만나는 게 좋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법률 고문을 하면은 제가 꼭 그 회사에 찾아가요. 그럼 회의실에서 이제 도시락 미팅을 하면서 간부들 임원들이 이제 쭉 나와잖아요. 임원들하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일정 메모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첩에도 했는데 일정 메모 상세히 하십니까? 뭐 대강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다 수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회사에 갑자기 압수수색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뭐 검찰, 경찰, 뭐 국세청 이런 쪽에 뭐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다. 어떻게 문을 그냥 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기다려라면 막 막고 뭘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러시겠어요? 네 번째는 회사 일로 검사가 오래 조사받겠다고. 그럼 회사 일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가서 자백하시겠어요? 부인하시겠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인 강의에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 어떻게 하세요? 다 잠깐. 그러니까 옛날에 수첩에다 했잖아요. 그리고 책상 위에 비망록이 있었잖아요. 날짜별로. 그래서 적었는데 요새는 뭐 다 핸드폰에 하니까 이제 방식이 달라진 건데 저는 솔직히 상세히 합니다. 오늘 뭐 몇 시에 여기 오는 거 뭐 이렇게 핸드폰에 하지만 다 기록해 놓거든요. 다른 메모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가 제가 아까 동영상을 찍자 그래서 제가 사실 실명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좀 실명을 피하겠습니다. 그 회사원의 신하라 그래서 뭐 큰 대기업을 이루신 분이 있어. 박모 부회장이신데 그분을 만나면은 다음 약속을 할 때 A4 용지 3장을 꺼내 여기서. 그러면 요번 달, 다음 달, 다음 달.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럼 요번 달이 지나면 요번 달 거 찢어버리겠죠. 근데 그건 참 훌륭해요. 끝까지 그 부회장을 하셨는데 왜 부회장이냐 그러면 주주가 회장이라는 거야. 자기는 부회장이라는 거지. 오우는데. 그래서 참 훌륭한데 그분 얘기가 늘 자기가 옛날에 대검 중수부에 4번을 불려갔는데 한 번도 구속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 자기밖에 없대. 옛날에 대검 잡혀가면 다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수사 트라우마가 많아갖고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에서 누가 자기 수첩이 압수당하고 그런 무슨 빌미를 제공하잖아. 누구 만나고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안 해. 그럼 그렇게 안 하실래요? 그냥 잘 하실래요? 잘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보존하실 거예요? 안 하든지 했더라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은 마음대로 하세요. 습관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 어떤 날 이분이 뭘 했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요새 시스템이 저도 오늘 오는데 뭐 CCTV 찍혔죠. 차 타고 왔으면 하이패스 하면서 차량 이게 찍혔죠.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쓰죠. 근데 핸드폰은 요새 뭐 얼로 간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막으려고 내가 메모를 안 한다라든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하루에 CCTV 몇 번 찍힐 것 같아요? 30번? 그게 공식 그 정부에서 발표된 게 없는데 2010년에 그 권익위원회에 아마 누가 제소를 한 것 같아.
이 CCTV 찍히는 게 내 인권 침해다 뭐 제소했나 봐. 그래서 그걸 하면서 권익위원회에서 2010년에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83번 평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CCTV 설치량과 이걸 봤을 때 10배가 더 많대. 그럼 지금 하루에 800번이 찍힌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아니 저 호텔 들어오는데 뭐 층층이 뭐 다 찍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찍히고 카드 얘기는 왜 했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수원 특수부정할 때 그 안산시장을 이제 조사해서 구속한 적이 있거든요. 뇌물 먹은 건데 뇌물 받은 장소가 안산이 아니라 저기 뭐 양평인가 어디예요. 이상하잖아. 뭐 근데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뭐 시장은 오리발을 내밀 거고, 뭐 거의 간 적도 없다 그럴 거고. 그럼 이제 관용차를 타고 갔으니까 관용차 기사를 조사를 하잖아. 근데 관용차 기사도 시장에 오리발 내미니까 자기도 오리발 내밀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가 걸렸냐면 그 기사가 빵을 좋아해. 그 시장을 모셔다 놓고 시간이 남으면 꼭 부근에 빵집에 가는 거야. 빵을 사 먹으려고. 그래서 양평 빵집에서 카드 쓴 게 나왔어. 근데 안산시장 관용차 기사가 갑자기 평일날 낮에 양평 빵집에서 카드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자백을 받고 시장 자백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과 이런 거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고 대려전은 거꾸로 이제 핸드폰에다가 일정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 해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노출되잖아요. 공개되고. 그래갖고 그때 MB 정부 때 인터넷 비서관한 친구가 저희 같은 동네 살아가고 저보다 젊은 분인데 같은 보거든. 인터넷 비서관을 했으니까 전문가잖아요. 물어봤어요. 야 이거 참 나 좀 불안한데 보안을 걸거나 이렇게 남이 안 보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그분 답이 그냥 다 공개된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그게 답이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일정을 쓰는데 누구 만난 거 이 공개되면 싫은 분은 안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서 그냥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쓰시고 딱 기업을 하실 텐데 갑자기 압수수색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죠? 갑니다라고 예고하고 가진 않아. 그냥 평상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비원이 올라와더니 뭐 검찰청에서 누가 왔답니다 하면 이럴 거야. 어떡할 거야 대응을. 그 순간적으로 참 어려워요. 뭐 변호사 그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뭐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되게 지체를 시키고 막고 생각에 막고 뭐 중요한 거 좀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컴퓨터도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면 그냥 문을 열어줘서 이제 다 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대기업 수사를 총장 때 했어요. 근데 그 대기업이 뭐 크게 찍혀서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누적된 범죄 정보가 이렇게 많아. 그럼 언젠가는 그걸 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 대기업을 그런 뜻에서 이제 범죄 정보가 저기 남부지검으로 내려갔고 남부지검이 수사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저 총장 하는데 근데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큰 기업은 이제 앞에 이 출입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비업체들이 이제 경비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 그 관리 간부가 야 막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경비업체는 뭐 지시가 그렇게 오니까 끝까지 막고 검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영장 갖고 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신경질 하다가 검사 멱살을 잡았대. 보고가. 물론 공무집행방해지. 근데 총장할 때 그런 보고가 딱 올라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해서 죽여버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거에 한 3배 정도 더 힘들게 수사를 받았어. 그 솔직한 얘기야. 그런 뜻으로 수사 들어간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근데 이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막는 이유 중에 제일 하나는 보고 때문에 그래. 왜냐면 뭐 CEO도 어디 밖에 나가 있고 뭐 한 대 왔으면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맡게 되지. 그리고 와 찾아갖고 지금 뭐 압수수색이 왔답니다. 뭐 하고 나서 이제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오너까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막다가 그런 사고가 터져서 이제 고생을 직살이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법대로 하고 그냥 법대로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특정 정보를 알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장 캐비넷에 뭐가 있다, 증거가 그걸 알고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뭐를 치면은 그 문건이 나온다 라고 알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사례처럼 의례적으로 일단 훑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수사 개판으로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들어가는 두 경우가 있거든. 근데 두 경우 다 아까 의례적으로 가는데 사고 친 건 그거고, 예? 알고 갔는데 거기 손을 댔어? 무슨 컴퓨터 뭐 알고 갔는데 갔더니 컴퓨터 조작을 했어? 그러고는 복은 다 돼요. 근데 또 확실하게 확신을 주잖아. 아 이놈들이 이거 나쁜 짓 하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100%구나. 그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뭐 문서를 찢어버려서 다 복원되고 태워도 다 복원되고 다 복원되니까 뭐 수사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먹어버리면 모르겠다고. 옛날에 무협영화 보면 먹어버리잖아. 먹어버리는 건 모르겠는데 양 문서가 크면 다 먹을 수도 없잖아. 그 막으려는 생각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내가 거꾸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면은 되게 그냥 하라 그러고 엎어지거든. 그럼 다 갖고 가요. 수사관은. 근데 압수수색은 다 영장에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 CEO 사무실. 그럼 CEO 사무실만 하는 거지 부속실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안 따지고 놔두면은 부속실에 있는 것까지 다 갖고 가지. 그거 뭐 그리고 무슨 인사 서류, 뭐 회계 서류 이렇게 특정이 돼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따지고 있으면 서류란 서류는 다 갖고 가죠. 그리고 요새는 다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컴퓨터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압수수색 당하면 되게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뭘 갖고 갔습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왕창 쓸어 갔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컴퓨터에서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 포렌식을 하면은 따라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변호사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직원이 따라다녀. 그거 권리야. 그 뭐 민폐 끼치는 게 아니라 권리거든. 그러니까 포렌식을 했다 그러면 무슨 삼성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재용 회장 그러면 그 거기다 이재용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영어로 JY, 그다음에 자기끼리 암호로 뭐 XX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XX, 뭐 이렇게 자기 약어 쓸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된 것까지 쫙 나오거든. 근데 그걸 보고 가져가는 거니까 키워드를 뭘 썼냐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나중에 뭘 갖고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대략 뭐 맞고 뭐 이런 거보다는 대상과 범위를 챙기고 그다음에 뭘 갖고 갔나 이런 걸 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급하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그렇다 치고 저기 뭐냐 참고인으로 뭐 피의자는 아니고 회사 일로 뭐 자기가 부장인데 회사 일로 수사가 들어와 갖고서는 조사받으러 가게 됐어. 어떻게 다 풀어. 숨길 거 좀 숨기고 거짓말할 거 좀 거짓말하고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과는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거 다 풀겠다. 근데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한 30년 월급 받고 애도 키우고 나 그랬는데 그럴 수 있나? 이랬잖아. 그냥. 대기업의 오너도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법무실장을 불러다 야 내가 이만큼 나쁜 짓 했는데 이만큼만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있더라도 변호사한테
아무리 친구 변호사라도 안 돼. 그죠? 다 얘기할 수가 없어. 혼자 결정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야. 다 그 중간 간부도 혼자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로 불려서 가는 거 알아서 하시고 회사 일. 첫 번째 룰이 진실 게임을 하면 진다. 지금 딱 처음 생각이 불려갔을 때 이걸 얘기를 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좀 거짓말을 하든지 어떻게 숨겨야 돼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가면 다 져요. 거짓말 게임과 진실 게임에 그 훈련된 사람들이 검사야. 거짓말 하면 좀 하세요. 3번 거짓말 시키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지도 않아. 2번이나 3번째 꼬여서 안 돼. 그러니까 진실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팩트로 대응을 해라. 이제 변호사로 팩트가 뭐냐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true라는 말하고 truth라는 말하고 팩트하고는 다르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첩보가 있고 범죄 첩보나 정보가 있고 아니면 고소가 있든지 무슨 뭐 의혹이 있든지 첩보가 있고 첩보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명이 붙은 이제 혐의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혐의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증거가 나오고 막 하면 이제 기소하잖아요. 그럼 이게 공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소 사실도 무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실 문제에서. 근데 검사가 어느 때 조사합니까? 이때 조사해야 돼, 이때. 그죠? 그러면 검사가 물어보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모르지, 이건 조사해봐야 알지. 검사는 밀어붙이죠. 그렇죠. 그 진실은. 그러니까 검찰청 조사받고 와서 이제 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불만 제기하는 게 그 검사가 뭐 내용도 모르고 이게 사실도 아닌데 나를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다. 그럼 내가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 그게 원래 검사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 진실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잡히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막 윽박지르고 보고 다 그냥 큰 소리도 쳐보고 하다가 아니면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인데 그걸 갖고 그 검사가 나쁜 놈이냐 어쩌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장까지 했으니까 대검에 이제 지금은 중수부가 없어져서 상황이 다른데 대검에 그 축적된 범죄 정보가 무지 많습니다. 이봉석 치면 쫙 나와요. 그게 다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뭐 소문이라든지 뭘 잘못했다든지 첩보가 된 게. 그래서 대검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대검 첩보에 이제 다 해봤으니까 제일 위에서 그걸 다 지켜봤으니까 한 3분의 1은 사실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음해, 허위. 예? 그리고 한 3분의 1은 잘 모르겠는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네? 한 3분의 1만 실체 맞아. 조사하면 나와 이게. 이게. 근데 제가 첩보를 뭐 조사하라고 내려보내든지 2단계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조사해봤으니까 내가 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렇더라라는 거지. 딱 첩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가짜 음의 허위 첩보일수록 자료도 많고 정리도 잘 돼 있어. 이런 거는 더 허술하게 돼 있어, 그죠? 왜냐면 남을 음에 공격하는 거니까 그냥 쫙 뭐 자료도 붙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검사가 보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까보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보면은 검사가 시작한 혐의 사실의 3분의 2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그죠? 근데 거기에 대고 검사가 물어보면 이걸 진실 게임 거짓으로 할까 숨길까 이렇게 대응해 갖고는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의 팩트도 하나의 혐의 사실 팩트일 뿐이니까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도 팩트로 대응을 해라.
거짓말할까 뭐 어쩔까가 아니라 팩트로. 근데 이 팩트도 거짓말로 만들면 그건 아니죠. 그건 팩트 대응이 아니라 자기도 자료를 붙이고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케이스. 아니 이제 검찰이 어느 회사에 인도네시아에 보낸 자금 이제 계약 자금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 비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검찰이. 그래서 조사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이제 그 송금한 팀장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팩트를 정해야지. 아 이걸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이게 아니고 팩트를 정해야 되죠. 무슨 뭐 송금한 건 맞다. 이제 그다음에 계약이 있었다. 근데 이 계약이 가짜라고 그럴 거 아니야 비자금. 자기는 뭐 가짜라고 뭐 방법이 없으면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난 모른다. 계약팀은 또 다른 팀이다. 아니면 난 모르지 CEO가 안다. 뭐 CEO가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기는. 나 모른다. 아니면 뭐 어떻게 알고 했다라든지 자기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내야 돼. 그럼 CEO는 CEO 나름대로 이 계약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 해외 비자금을 제도 해봤는데 해외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에서 뭘 한다, 사업을 한다, 뇌물을 줘야 되잖아요. 뇌물 어떻게 줘요? 그죠? 그것도 큰 돈을 뭐 주는 줘야 되잖아. 사업을 이루려면 안 주고 할 수가 없어 저개발 국가에서.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잖아 돈을. 그다음 이제 보낸 건데 검찰 입장에서 비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건 이제 CEO 입장은 정해야지. 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서 누구한테 뇌물 줬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범죄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깠다가는 그 나라하고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잖아.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팩트를 만들어야지. 뭐 진짜 돈이라고 우기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우기든지 하여튼 자기의 팩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검사가 다시 입증을 하면 뭘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갈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를 만들어서 그 팩트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팩트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검찰에서 오라 갈 때 뭐 물어볼 때니까 질문서 보내고 오라 그럽니까? 오세요. 그냥 그렇지. 그죠? 회사 일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오세요. 어디까지 해야 돼? 검사할 때 제일 황당한 사람이요. 와서 간부가 근데 우리 그 일꾼이요. 이런 짓도 하고요. 또 뭐 이런 짓도 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검사가 관심 알고자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인데 이런 애들 줘 박을 수도 없고 새끼는 의리도 없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해? 결국은 검사가 아는 물어볼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 쓸데없는 걸 가서 왜 얘기를 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아까 압수수색이 들어왔든지 체포 영장이 들어오면 영장에 혐의 사실이 나오거든. 그럼 내게 검찰이 이런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구나를 알잖아.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할 때 제가 아까 뭐 대상가 범위지만 따라다니면서 뭘 갖고 갔냐를 계속 보라는 게 이 검찰에서 뭐를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뭘 조사하려는지 대개는 알잖아. 변호사한테 안 물어봐도 알잖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해 가면 되는 거지. 가서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했다가 옛날에 한 대 줘 박죠. 이게 제가 이제 그 고문회사에 갔을 때 간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고문 역할로 이 정도는 그랬다고 뭐 조사를 피해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래도 뭐 회사도 좋고 검찰도 편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원래 강의 기업과 검찰. 우리나라가 진짜 무지 잘 살게 됐잖아요. 그죠?
진짜 뭐 이 보세요. 여기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해화국민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 해화국민학교가 좋은 학교였는데 그때 해화동에 판자촌 있고 고아원들 있고 그랬어요. 여기 공립이니까. 그럼 2, 3학년 때 보면 고아 애들도 같은 반으로 옆에서 공부하고 도시락을 못 사오니까 그 뭡니까? 그 옥수수빵, 미군에서 주는 옥수수빵 그거 이제 사다가 도시락 못 사오려는 주면 나는 또 그게 먹고 싶어서 걔하고 도시락 바꿔 먹고 뭐 연필도 없으니까 막 연필도 주고 막 이랬거든. 서울이 그랬으니까 지방은 더 무서웠겠죠. 서울의 제일 중심가가 그랬으니까 진짜 못 살았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근데 지금 너무 잘 살잖아.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되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민이 무지 부지런해서 그렇다. 옛날에 70년대 뭐 60, 70, 80년대까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죠. 공무원도 그렇고 뭐 기업인도 그렇고 뭐 가정 다 팽개치고 일만 했잖아. 어쨌건 간에 그게 뭐 바르진 않거든요. 저 직공들도 뭐 직공이라고 그랬지 그때는 열심히 해서 돈 받은 그 재미에 그럼 왜 북한은 못 살아? 북한도 천리마 운동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거 옛날에 했는데 이게 안 했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북한은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하면서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렇듯한데 그럼 뭐 민주주의 한 나라 그리스, 인도 그러나 나라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안 그래요? 이것도 이유는 아니죠. 세 번째는 휴전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부산에 근무할 때 들었는데 재밌어요.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맞나 모르겠다. 비슷하겠다. 이제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휴전선이 생겼잖아요. 휴전선이 돼서 여기가 이제 못 가니까 이 남한이 섬이 됐다는 거예요, 섬. 그래갖고 이제 해양으로 막 나가고 막 이러면서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야.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해양으로 나가야지 잘 살아. 네? 그죠? 해양 시대가 펼쳐지면서 뭐 수출도 배도 조선도 그렇고 해양으로 나가서 잘 산다라는 말은 맞고 대륙에 붙으면은 대륙보다 못 살아. 미국이 있으면 멕시코 뭐 캐나다 미국보다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유럽도 뭐 유럽의 대륙의 중심, 독일, 프랑스, 뭐 영국까지 이렇게 잘 살지만 동유럽이나 이 주변은 어때요? 걔네들보다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보다 요새는 우리가 남한만 잘 살지만 역사상 중국보다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뭐 베트남 포함해서 뭐 중국 주변 국가 다 중국보다 잘 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에 붙어서 대륙보다 잘 살 수가 없다라는 말도 맞아. 그죠? 그것도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섬이 돼서 잘 살았다 그러면은 원래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원래 섬은 왜 못 살아? 그죠? 해양으로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중간에 내가 이 지도를 그려보라면 꼭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상한 형 이거 좀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시아의 부가 중국도 여기에 부가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상해 뭐 이렇게 해서 광동 이쪽에 홍콩 그다음에 남한 그다음에 일본도 뭐 홋카이도 여기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요렇게 해서 아시아의 부가 딱 몰려있어. 이상해. 뭐 지중해 같으면 이제 지중해 벨트로 이렇게 옛날 로마 시대 이렇게 몰려 있듯이 아시아의 부가 근데 이거 하면서 늘 생각하는데 여기 몰려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뭐가 되는 건지 하여튼 이거는 맞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세요. 나는 전공이 아니라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기업. 우리나라에 기업이라는 게 생겼고 그게 발달하면서 또 삼성이 조그맣게 시작, 이병철 씨가 조그맣게 시작하고 정주영 씨가 현재 조그맣게 시작을 크게 커지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다. 기업이다. 응? 근데 기업이 뭔지 잘 개념이 안 잡힐 때는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 원래 기업이 생기기 전에 뭐였어요? 상인, 공인 이런 거잖아. 개성상인. 기업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근대화되면서 무슨 유한양행은 아직도 양행이라고 있지만 양행 이런 게 생기고 뭐 하면서 회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 그 전은 상인이야. 상인이라는 건 뭐야? 자기 재산으로 자기가 해서 잘 되면 다 자기가 먹고 망하면 다 자기가 다 망하고. 그게 상인 개념 아니에요? 기업은 그게 아니잖아.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해서 기업이 벌리고 여기서 자기 거 복을 가져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 기업이잖아요. 그냥 회사, 법인 뭐 이제 차원에 따라서 얘기는 다른데 이게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업이 잘 되면서 나라가 잘 됐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똑같은 논리를 누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 기업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축이 됐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진 거지. 그러니까 배경에서 기업이 커진 거지 기업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 나라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다. 물론 뭐 재벌이니 뭐 또 기업의 문제도 많죠. 하지만 일단 큰 흐름으로 갔을 때 저는 국방도 군인한테 그 얘기했어. 야,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데 그거 니네 군인이 잘해서 그런 거냐? 기업이 잘해갖고 나라가 커지니까 경제 규모가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무기도 사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도 기업이 한 거예요. 군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기업과 검찰을 강의하는데 기업은 그렇다 치고 그럼 검찰은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뭐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끝인데 저는 저 총장까지 해먹었으니까 근데 검찰을 좀 변호해야 되잖아. 저는 생각한 게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300km로 달리잖아요. 아우토반에서 300km로 자동차로 달리려면 자동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300km 갈 수 있는 엔진을 우선 개발해야겠지. 그건 100밖에 안 나는 엔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300을 밟을 수 있는 엔진이 개발돼야 된다. 그럼 그것만 하면은 뭐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데 그것만 하면 가느냐? 꼭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300km를 달려보려면. 아니 뭐 문짝도 잘 되고 그거 그런데 문짝이 잘 돼도 떠는 채로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게 300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100이나 200에 안 되는 브레이크 갖고는 거길 못 가. 그런 사람은 그냥 전복돼 버리든지 제어가 안 되든지. 그러니까 엔진이 제일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검찰의 역할을 그래도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과속하면 좀 과속하지 못하게 밟고 길을 삐뚤어 가면 좀 이 차를 세워가면서 일로 가라라고 법을 위반해서 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변명을 해요. 기업과 검찰에서. 근데 그럼 검찰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잘 했는데 왜 이래요? 답은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세게 밟았어. 적당히 밟고 가야 되는데 팍팍 밟고 뭐 한 번 밟고 그냥 팍 작살을 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근데 기업과 검찰의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과 법의 문제인데요. 다 기업을 하시니까 기업이 이제 이렇게 기업에 이게 좀 잘 안 나오잖아. 기업의 이렇게 법의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 요 안에서만 돈만 지키고 준법격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기업은 그냥 갈 수는 있는데 크지는 못하지. 그죠? 약간 어거에서 했다가 또 걸릴 것 같은 잠깐 들어왔다가 또 약간 어겨서 뭘 좀 사업을 해보다가 이건 넘어간 것 같다. 되게 기업이 이렇게 하면서 크죠.
준법 경영이라는 이게 준법 경영이지 요 안에서 하는 게 준법 경영 아니야. 너무 얘기를 잘못하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긴 가는데 그러면은 뭐 현대나 삼성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콱 이제 하다가 큰일 나면 혜택을 받아야죠. 무슨 혜택이 무슨 사업권을 받는다든지, 그죠?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 지원을 팍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개발 정보가 있어서 개발되는 거 알고 거기서 아파트 지으면 다 돈 벌 주고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혜택이 들어와야지 기업이 크잖아요. 이 혜택이라는 건 되게 어디서 가요? 공직, 뭐 옛날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직과 정치권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혜택을 줘서 기업이 큰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혜택 줘서 아 그래 니네 잘했다 이러나요? 달라 그러잖아. 그죠? 돈을 줘야 되잖아. 예? 공직자한테 주는 건 뇌물이고 법으로 정치권에 주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패 구조예요. 기본 부패 구조. 커럽션 했을 때 기업과 부패 구조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 돈을 이제 검찰은 이걸 수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찾아내고 기업이 돈을 주는데 이 돈을 기업 오너가 자기 번 돈에서 주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기업이 번 돈 중에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지? 비자금이라고 하죠. 여기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려면 분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분식하면서 비자금 만들 이상한 거래들이 막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수사하는 쯤에서 이 거래가 계속 이상하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계좌 추적, 돈의 흐름을 거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자금의 이 비자금 그 창고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금원을.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제가 총장인데 뭐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걸 찾았다, 자금원을 찾았다 그럼 자금원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안 하고 저 중수부장이 들어와서 서울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이게 저수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래요. 잘했다 야 수사비도 좀 줘라 뭐 이런 거 저수지라 그래. 왜냐면 여기서 이제 돈이 나가는 게 다 이게 부정한 돈이 되거든. 비자금은 뭐 캐시로 어디 금고에 넣을 수도 있고 타인 명의로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뭐 해외 비자금 해외에 쌓아놓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해외에서 받을 돈 안 받고 거기서 챙겨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자금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잡힌 거 아니야, 이 돈이.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누가 갔어, 그죠? 그럼 이제 수사 부패 딱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거 증거만 갖고 뭐 다 수사가 끝나나요? 진술이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한테 들이대면은 얘네들이 답을 하나요? 증거가 다 갖다 줘도 아니라고 그러는 놈들인데 수사할 때 얘네들은 그건 내가 좀 먹었습니다 이런 놈이 어딨어, 그죠? 결국 얘기가 좀 나올 때가 어디예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인들도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거를 쉽게 얘기하나요? 기업인들은 기업이 망하든지 자기 집안이 망할 때 되면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 전에 절대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을 망할 정도로 쪼아야 되잖아요.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압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무슨 압박 수사, 별건 수사 하면 안 된다. 그거 진짜 웃기는 놈들이에요. FBI 수사 교범은 1조 타겟을 압박하라. 수사는 압박을 해야지 얘가 얘기를 하지. 나는 이러셨습니까? 그럼 되게 무슨 압박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 그럼 수사하다가 다른 법 위법이 발견됐어. 이거 별건이니까 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검사가? 법 위법이 발견되면 그때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기업의 특성 하나가 돈을 벌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어떻게 돼? 투자자나 뭐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그 투자를 하든지. 그래도 또 돈이 나오면은 유보를 시켜서 다음에 뭐 나쁜 상황이라든지 다음 투자를 위해서 유보를 해놓지. 이렇게 놓으면 참 바른 기업인데 이 기업주가 꼭 여기서 빼가죠. 많이 벌었어. 그럼 또 빼가야 되잖아. 기업 안에서 소화할 거를 빼가잖아요. 그죠? 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럼 빼가려면 결국 여기도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또 분식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분식을 보다 보면 이 분식이 꼭 나와. 그러니까 수상한 거래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쪽이 나와. 그럼 여기서 돈을 빼먹었단 말이야. 직접 빼먹었으면 뭐 횡령 매입이고, 그죠? 아니면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 아들을 보고 회사를 하든지 지가 하든지 뭐 그래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뭐 일감을 이익 나니까 나 몰아주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를 공급하라 그래서 100원짜리를 뭐 110원에 사주든지 회사 이익이 계속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서 먹으면 돼. 이게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게 공정거래 위반이잖아.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뭐 탈세는 기본이고 회사가 뭐 크게 돌아가다 보면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뭐 절세라 그러지만 탈세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쪽 상대로 이것도 큰 걸 찾아내야지. 작은 거 갖고는 안 통하고 뭐 탈세도 무지 큰 거. 국세청에 들어오면 이 회사 못 견딜 걸. 뭐 이 정도 있잖아, 그죠? 너 이거 어떻게 감옥 갈래? 어떡할래? 이거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업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이 망하게 될 정도든지 자기가 망하게 될 정도든지 하면은 꿀죠. 근데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은 꼭 그 기업주의 여자 문제가 나와요. 아니,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제 수사하다 보면 옛날에 뭐 오래전에 망한 재벌급 기업인데 러시아 미인들을 태우고 개인 비행기로 러시아로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분이 저 교회 장로셔. 그게 폭로가 되면 다 모두 자기 인생과 집에서도 모르는 일 다 망하잖아. 다 풀었어요. 다. 물론 회사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부산에 그 유명한 그 건설회사가 있어요. 내 그 동영상 때문에 얘기 못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부산 바닥에서 뇌물을 많이 그 사업권을 따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런 걸 갖고 공무원들한테 잘 뿌리는 사람인데 잡혀가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 나도. 그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받고 안심하고 해줘. 그 소문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터져갖고 됐어. 내가 봐서는 다 된 건 아니고 일부 풀었어. 자기 그 명성을 저거 하고 풀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 아들이 구속될 일이 생겼어. 네 아들 구속할래? 풀을래? 거기서 푸른 거야. 그런 식으로 부패 수사가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되는 건데 전체 구조는 이런데 참 웃기는 게 부패 커럽션 수사를 왜 하는 거예요?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한다? 왜 하는 거예요? 말씀. 공정을. 그렇지. 왜 공정을 해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국가 발전이 뭐예요?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돼. 우리 옛날을 생각하고 후진국 생각들. 기업이 열심히 만드는데 정권이나 뭐 공무원들이 다 뜯어먹는다. 그게 돼요?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좋아진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있지만 그 옛날 그런 상황에 비하면 부지 좋아진 나라에서 기업이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번 돈 자기가 먹으니까. 그래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부패 수사를 하는데 부패를 잡으려면 누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딜레마잖아. 기업을 위해서 해주는데 기업을 쳐야 돼.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거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는 좀 안 건드리면 안 되겠니?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부패의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좋은 일 하고도 욕 먹는 게 이런 거야. 그죠? 크게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욕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40분이 다 됐다. 그리고 이제 부패만 마무리하고 끝나야겠다. 저기 검사는 좋은 직업인가는 이따 밥 먹고 상교시 하시는데 부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 싶은 게 세 가지인데 그때 총장 끝나고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부패 이슈라는 건 사회 이슈잖아요. 그죠? 아까 식으로 이제 나라가 잘 되고 뭐. 근데 그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국제 회의를 많이 다닌 법률 회의를 많이 다닌 사람인데 아 커럽션 뭐 그럼 야 이거 진짜 없애야 되고 뭐 외국 니네는 어떻게 했냐 외국은 뭐 그 사회를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지금의 부패 이슈는 어떻습니까? 정치 이슈가 됐잖아요. 정적을 제거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사람 잡아놓는 게 뭐로 잡아놨어? 돈 모았다 어쨌다 뭐 다 부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슈가 완전히 정치 이슈가 돼버렸어. 사회 이슈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신문하지 이거 뭐 웃기는 짓 하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보세요. 중국 이 부패했으면 그 이제 시진핑이 이게 다른 놈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만 부패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전체가 부패된 거지. 걔만 먹었어요. 자기 편 안 먹었겠어요? 그러면 정적 제거를 위해서 부패를 갖고 쓰잖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자꾸 중국이 뭐 좋아졌다 그래서 의리 같은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공산당 나라예요. 실례로 들면 저랑 친했던 중국 검찰총장이 그 친구는 5년, 10년을 해먹었어요. 근데 끝나고 저는 뭐 2년 하고 나왔고 10년을 하고 끝나고 공산당 규율위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으로 가요. 당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만일 제가 검찰총장 마치고 당에 무슨 규율위 위원으로 갔다 그러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제는 그게 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당 규율위에서 이제 수청 대상을 정하잖아.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수청 대상을 정하면 자료 해갖고 중국 검찰로 보내. 인민검찰로. 중국 검찰은 직접 수사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당에서 온 거는 직접 수사를 해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했는지 100% 자백을 받아. 그 다음에 그게 인민법원으로 가면 100% 유죄야. 무죄된 줄. 우리나라 그래도 무죄가 많이 이러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공산당 나라예요. 하여튼 거기도 부패 이슈를 국민들한테는 좀 부패한 놈을 잡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 이슈.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됐잖아요. 사우디 이슬람은 형제 상속이에요. 형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다 하고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게 이슬람의 상속 제도거든. 근데 왕세자가 이 중간에서 잘라서 자기가 가지고 버렸잖아. 이쪽하고 이쪽에 자기 반대파를 다 뭐 부패다 그러고서는 근데 거기는 잡아놓지는 않더라고요. 칠성 호텔에 연금하더라고. 그리고 그래 내가 졌다. 그리고 이 부패한 돈이라든지 하여튼 돈을 포기를 하면은 협박해줘.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되려. 그런 하여튼 그런 나라도 아랍 같은 나라도 부패 이슈가 정치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 부패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패 타겟은 뭡니까? 정치권이 많잖아. 공직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20-30년 동안의 부패 타겟은 정치권이었잖아요. 부패 수사에. 정치권의 반격이 너무 셌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저까지는 대검의 중앙수사부가 있었거든요. 아까 범죄정보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뭐 사건을 하는 걸 떠나서 그게 무서워서 잘 못해요. 거기서 감시를 하니까. 그게 있다는 것 자체로 무서워서 잘 못해.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중수부 없애버렸죠.
없는 거 지금 모르는 분도 계신데 오래전에 날려버렸어요. 없어 지금 중수부가. 대검 중수부가. 그다음에 검찰의 그 뭐 명분은 뭐 수사권 조정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했지만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을 하고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경찰 지휘하는 거는 이건 아예 그냥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가 안 돼요 이제. 이 부패가 있습니다. 갖다 줘도 수사 못해.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정치권의 반격으로 이 범죄 대응 시스템이 너무 망가졌는데 이게 부패는 그렇다 칩시다. 부패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망가져도 국민들한테 안 와다. 한 30년 지나야 돼. 근데 남미처럼 돼버리면 그때 가서 야 이게 왜 나라 꼴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부패 문제는 지금 뭐 이랬다고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국민 몰라. 그죠? 부패 문제 그렇잖아요.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뭐 자기를 조사할 놈도 없고 감시하는 놈도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그냥 점점 더 먹겠지. 근데 이런 조직이 부패만 한 게 아니라 마약과 조폭을 같이 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뭉개지면서 이쪽도 다 뭉개져 버렸어요. 지금 마약 보세요. 뭐 그냥 신문에 나는 것만 가지고 만연됐잖아. 통제가 없으니까 마약 같은 거 진짜 눈치 보는 거거든. 나라에서 세게 하면은 줄어들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확 늘어나고 이런 게 마약이잖아요. 내가 요새 신문 보면 제일 열받는 게 공항에서 무슨 마약 이만큼을 압수했다고 뭐 공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나와. 야, 마약은요 공항에서 그게 압수됐으면 그때부터 엠바고 걸고 그때부터 수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면 위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 잡고 나서 이렇게 해서 잡았다. 이게 마약 수사의 ABC인데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관세청이나 경찰들이 잡으면은 그냥 이거 하고 끝내는 거예요. 위에 이거 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검찰도 지금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그죠? 이거 하고 자기 잘했다 이거 한 건 했다. 또 뭐 연예인들 뭐 마약 핀거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신문에 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돼. 조폭이요? 언론에 다 났잖아요. 쌍방울이 무슨 조폭이다 어쩌다 그지? 그다음에 뭐 하얏트 호텔에 그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게 조폭이 하는 거라서 뭐 호텔에 갔더니 뭐 이런 애들이 와 있었고 뭐 거기서 결혼식을 얘네들이 뭐 이런 애들이 결혼식을 했다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 수사한 거 보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미국은 마피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잖아요. 저 도박이나 뭐 이쪽에서 우리 대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마피아를 인정하는데 걔네들이 선을 긋는 거는 불법 자금이 합법 기업으로 들어오는 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마피아가 무슨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냥 일반 회사 여기다 막 했다. 이건 안 됩니다. 불법은 불법끼리 먹고 살고 찌질도 해야지. 그러면 조폭이 뭐 회사를 운영하고 호텔을 인수했다.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뭐 퇴폐 뭐 술집에서 벌었든지 마약 팔아서 벌었든지 뭐 삥 뜯어서 벌었든지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합법 기업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경쟁하자 그러는데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언론의 단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시작도 못해. 다 또 하여튼 떠났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적으로 좀 큰 문제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인데 시간 없어서 여기서 그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저기 부담을 준 것 같은데 끝나고요. 뭐또 생겨시 할 때 우리 또 딴 얘기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뒷부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청장님이 2014년부터 상승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보통 검찰총장 하신 분이 강의 안 나오고 그냥 아주 평화롭게 혼자 사시는데 우리 총장님이
좋은 강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총장님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